안녕하세요. 아임닥터 임상락입니다. 오늘은 곤지름 원인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곤지름 원인 간단하죠? HPV 바이러스가 있으면 곤지름에 걸릴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생각해 봅시다. 곤지름을 일으킨다고 지목된 HPV 바이러스는 평생에 단 한 번이라도 걸릴 확률이 80%예요. 전체 국민의 80%가 평생에 단 한 번이라도 HPV 바이러스에 감염됩니다. 그런데 곤지름이라는 질환의 유병률은 몇 %냐? 0.5에서 0.7%예요. 아니, 80%나 되는 사람들이 걸린다는 그 바이러스, 그 흔한 바이러스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정작 곤지름은 0.5에서 0.7%밖에 걸리지 않는다? 그럼 바이러스에 감염된 거 이외에 다른 원인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곤지름 원인들 중에 HPV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건 당연한 얘기고, 그 바이러스가 활동하면서 곤지름을 만들게 하는 또 다른 원인이 존재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HPV가 감염되고 나서 활동을 하기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귀를 쫑긋 세우고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미세 상처예요.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건데, HPV 바이러스라는 건 피부 표면, 여기를 자궁경부나 외음 생식계, 피부라고 생각해 보면 그 피부 표면에 나 있는 미세한 상처가 있어야 거기로 침투해 들어갈 수 있어요. 미세한 상처를 통해 침투해 들어가서 가장 아래에 있는 기저세포를 공격해야지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저세포만 상피층에서 활동하는 세포예요. 계속해서 분열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그런 분열하는 세포에 들어가서 같이 분열되면서 복사도 되고 개체수도 많아지면서 그렇게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 기저세포를 제외하고 나머지 상피세포들은 전부 다 활동을 하기보다 늙어가면서 노화되면서 죽어가는 세포들이기 때문에 거기는 공격해봤자 소용이 없거든요. 따라서 첫 번째 조건은 피부 표면의 미세 상처,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진류상균의 활성 저하입니다. 진류상균, 균이잖아요. 세균, 곰팡이 이런 균들이잖아요. 그런 균이 질염을 일으키는 거는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런 진류상균이 HPV 바이러스에까지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왜냐하면 일단 진류상균이 많이 있는 건강한 환경, 그런 약산성의 건강한 환경에선 바이러스 활성이 그렇게 크게 높아지지 않아요. 이건 현재까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에서 뒷받침이 됩니다. 실제로 진류상균 활성이 높으면 자궁경부암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져요. 그리고 진류상균 자체만으로도 HPV 바이러스 활성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류상균이 얼마 전까지는 질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질내세균총의 균형 저하가 질염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질염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가 됐었는데, 요즘엔 HPV 바이러스에 대한 연관성에 대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진류상균이 활성이 저하되면 HPV 바이러스 활성이 높아지고, 그걸로 인해서 곤지름, 자궁경부 이형성증, 자궁경부암 등의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그렇다면 곤지름을 유발시키지 않게 하려면 HPV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더라도 활동하지 않게 하면 되겠죠. 활동하는데 필요한 조건 두 가지가 피부 점막의 미세 상처와 진류상균의 활성 저하였어요. 이 두 가지만 잘 챙기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더라도 곤지름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궁경부 이형성증, 자궁경부암까지도 가지 않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조건들이 활성을 보이지 못하도록 하는 그 상태를 자궁 면역력이 강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궁 면역력이 강한 상태를 유지를 하려면 일단 미세 상처가 나지 않아야 되겠죠. 그리고 진류상균 활성이 높아야 되겠죠.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질내산성도 평가입니다. 질내산성도 평가에서 중성의 환경이나 약한 염기성의 환경이 확인된다면 그건 진류상균의 활성이 저하됐다는 것이고, 악화된 환경 때문에 미세한 상처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질내산성도를 계속 평가해 가면서 중성이나 약한 염기성의 좋지 않은 환경에서 점점 약산성의 정상 환경으로 이동해 간다면 더 이상 HPV 바이러스의 활성이 증가한다거나 그걸로 인해서 곤지름이 발생한다거나 하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거죠. 그렇게 질내산성도를 약산성으로 옮겨가게 하기 위해선 자궁의 순환을 개선시켜야 돼요. 순환이 잘 되면 자궁 안쪽 혹은 외음 생식기 쪽, 이런 쪽으로도 혈액이 잘 공급되기 때문에 훨씬 더 튼튼한 환경을 유지할 수가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HPV 바이러스 활성이 줄어듭니다. 제가 HPV 바이러스 감염으로 내원한 환자분들을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바로 자궁 순환이에요. 그래서 자궁 쪽의 순환을 개선시킬 수 있는 약제를 굉장히 많이 처방을 합니다. 그리고 2주 간격으로 질내산성도를 평가해 가면서 실제로 약산성 환경을 회복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요. 그렇게 약산성 환경을 회복하신 분들의 HPV 검사 결과를 보면 더 이상 검출되지 않습니다. 남자분들의 경우에는 HPV 검사라든가 질내산성도 평가를 할 수가 없죠. 피부 표면에서 산성도 평가하기가 굉장히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어떤 중간 평가의 개념이 남자분들한테선 참 힘들어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곤지름이 형성되고 나서 치료에 들어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곤지름 연고를 발라서 곤지름을 다 없애고 육안상 다 병변이 없어졌다는 게 확인되어도 확대경 촬영을 해서 실제로 주변 피부에까지도 다 없어졌는지를 꼼꼼하게 확인을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남자 곤지름은 치료를 하고 있고요. 여자분들이랑은 평가가 조금 다르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곤지름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 HPV 바이러스가 감염됐다는 것만으로 걱정하진 않으셔도 돼요. 감염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다. 전체 인구의 80%나 감염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것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바이러스가 활동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했었죠. 점막의 미세 상처, 그리고 진류장기 활성의 저하,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된다면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HPV 치료를 계획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